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국가고시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지, 취업처는 주로 어디인지 등등 직접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방문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 학교 앞입니다. 거기 물리치료학과 학생?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는 길이세요? 네, 저희 지금 시험 기간인데 지금 실습실 가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시죠, 그럼. 네, 가시죠. 저 혹시 무슨 옷이에요? 이건 저희 물리치료학과 과잠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번 입어볼게요.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는 총 6개의 실습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중에 대표로 3개의 실습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운동치료 실습실입니다. 운동치료 실습실은 물리치료의 주요 분야인 운동치료를 직접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실습실입니다. 두 번째는 측정 및 평가 실습실입니다. 측정 및 평가 실습실은 최첨단 장비와 임상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 평가에 대한 교육과 연습이 이루어지는 실습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물리치료 실습실입니다. 이곳은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 기법을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실습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슬림 동아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6개의 실습실 중 측정 및 평가 실습실, 운동치료 실습실, 근골격계 물리치료 실습실 총 3개를 보았는데요. 실습실만 보기엔 너무 아쉬운 면이 있어 손석구 교수님께 인터뷰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손석구 교수님이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취업률과 취업처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취업률에 대한 부분들은 면허증을 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취업은 할 수 있고, 또 물리치료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국시 합격을 하지 못한 친구, 그리고 뭐 공무원이나 개인적인 어떤 다른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석사, 박사 과정에 대한 부분들로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실제 취업률에 빠지니까 뭐 보통 그래도 뭐 취업률은 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취업처라고 한다고 하면, 취업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역적인 부분들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청주나 혹은 자기 본가가 있는 곳으로 간다거나, 혹은 이제 더 큰 꿈을 안고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경기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취업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병원이냐,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묻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취업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재활병원, 일반적인 그 이제 재활병, 신경계 재활병원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 관련되어진 어떤 병원 혹은 뭐 의원으로 가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뭐 선호에 따라 가지고 취업처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지는 것 같고, 병원 사이즈에 대한 부분, 병원 크기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는 친구들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아예 다른 방면으로 가시는 친구도 분들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산업체 물리치료 이런 관련된 기관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연구소, 그러니까 이게 대학병원에 부설로 있는 연구소가 있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 연구소로 가는 친구도 있고, 뭐 군무원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민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뭐 취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럼 물리치료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은 대부분 쪽 물리치료 쪽이나 보건 쪽으로 간다는 비율이 가장 많지. 그렇죠. 네. 왜냐면 뭐 그렇게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딱 되어 있고, 우리 물리치료면 물리치료에 대한 라이센스 면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취업처로 가장 많이 가겠죠.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취업률과 취업처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취업률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가고시 불합격, 공무원 준비, 석사, 박사 과정 준비 등의 경우만 제외한다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업처에 대한 부분은 재활병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근골격계 관련 병원과 의원이 그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물리치료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취업처가 갈린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청주대만의 차별화된 장점과 제일 궁금해할 연봉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뭐 사실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는 게 참 이게 네. 어려운 부분들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네. 보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다른 학교에 비해 가지고 교수님 전체적으로 다 이제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네네네. 그리고 약간 학생 친화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다른 학교하고 차별성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학교 물리치료학과 자퇴 이탈률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탈률 한 해에 네. 1명, 2명 정도 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탈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네네네.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성향 혹은 성격과 맞지 않아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뭐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나 학문에 대한 게 생겨서 뭐 이직하는 친구가 있죠. 이제 물리치료사의 연봉 4년을 졸업하고 갔을 때 신경계, 근골계로 크게 나누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이제 보통 초봉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2,700 정도. 이게 평균이 남자가 좀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주 40시간에 대한 부분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근무를 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에 대한 부분이 더 붙겠죠. 이제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2,700에서 한 3,000 사이 정도가 신경계 물리치료의 어떤 그 병원으로 가는 친구들이 받는 임금이 될 것 같고요. 근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이제 근골계에서 이렇게 치료를 환자를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에 대한 분들을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뭐 2,800에서 3,000 사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자기가 도수 치료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 아니면 운동 치료를 하게 되면 뭐 비수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환자한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방식으로 받는 형식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근골계 물리치료로 간 친구들은 기본 수익 이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자를 몇 명 치료했냐에 따라서 받는 부가적인 인센티브에 따라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청주대 물리치료학과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교수님들이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학생 친화적인 학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학교와 다르게 매년 이탈, 즉 자퇴하는 학생의 수가 1명에서 2명 정도로 특출나게 적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사의 연봉은 신경계 주 40시간, 토요일 연장 근무 시 초봉이 2,700에서 3,000 정도, 근골격계는 2,800에서 3,000 사이이며,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를 하게 될 경우 치료를 진행한 환자 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많이 붙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는 이쁜 과정과 다양한 실습실, 권위적이지 않은 친절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국가고시 합격률도 좋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